안녕하세요. 올해 75세인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 은퇴촌에서 5년을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 은퇴 생활이 어떤지 정말 좋은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플로리다 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특히 한국 분들이 꿈꾸시는 그런 장밋빛 은퇴 생활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플로리다로 갔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고 2015년에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월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내도 공무원 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있었죠. 서울 강남에 35평 아파트가 있었는데 당시 시세로 7억 원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내와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자꾸 부딪히게 되고 뭔가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정착하고 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손자, 손녀도 태어나고 해서 자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투자 이민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은퇴하셨으니까 미국으로 오시면 어때요? 플로리다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은퇴촌이 있대요. 날씨도 따뜻하고 의료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싸다고 하던데요. 아들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플로리다는 주 소득세도 없고 의료비도 메디케어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하고 골프도 마음껏 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은퇴촌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투자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80만 달러를 투자해야 했는데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어요. 당시에 7억 원 정도 받았으니까 약 65만 달러 정도였죠. 부족한 15만 달러는 예금을 털어서 충당했고요. 이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변호사 비용만 5만 달러가 들었고 서류 준비하고 면접 보고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2018년 말에 드디어 임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갔어요. 처음 계획은 아들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정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괜찮은 동네 단독주택이 100만 달러가 넘었어요. 아들도 여기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플로리다가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다 템파 근처에 있는 선시티 센터라는 은퇴촌을 알아봤어요. 55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단독주택이 35만 달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4억 원 정도니까 서울 아파트 절반 가격이었어요. 2019년 초에 직접 가서 보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3베드룸 2화장실에 차고까지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45만 달러에 샀는데 한국 돈으로 약 5억 2천만 원 정도였죠. 현금으로 샀으니까 모기지 부담도 없었고요. 집을 사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마당도 넓고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거든요. 이제 진짜 은퇴 생활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은퇴촌 내에는 한국 분들이 100가구 정도 살고 계셨어요. 대부분 저희처럼 투자 이민으로 오신 분들이나 자녀가 미국에 있어서 따라오신 분들이었죠. 나이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초기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골프장에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저녁에는 한국 분들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곤 했어요. 무엇보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1년 내내 따뜻하니까 관절염이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무릎이 아팠는데 플로리다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생활비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기료가 여름에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난방비는 거의 없었거든요. 식료품 값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쌌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의료비 문제였습니다. 메디케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어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로 월 144달러를 내야 했고 추가로 서플리먼트 보험료로 월 200달러를 더 냈어요. 그리고 치과 치료는 메디케어가 거의 커버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임플란트를 해야 했는데 한 개당 4,000달러가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450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동차 문제였어요. 플로리다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서 차가 필수였거든요. 저희는 차 2대를 샀는데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유지비가 더 문제였어요. 보험료가 월 $300, 차량 등록비와 각종 세금까지 합치면 연간 $5,000가 넘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때문에 주택보험료가 엄청 비쌌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연간 $4,000를 냈는데 한국 돈으로 45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따로 내야 하더라고요. 재산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45만 짜리 집인데 연간 $8,000를 냈어요. 한국 돈으로 900만 원 정도죠. 한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긴 했지만 이렇게 매년 내는 건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 즉 HOA 관리비였어요. 은퇴촌 시설 관리비로 월 $200를 내야 했는데 매년 10%씩 올랐어요. 2022년에는 월 $280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고정비들을 다 합치면 월 $2,000가 넘었어요. 한국 돈으로 230만 원 정도였죠. 여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3,000는 필요했어요. 사실 이 정도 돈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지하철 무료, 경로 우대 할인, 의료비 지원 등등. 이런 게 플로리다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문화적 고립감이었습니다. 은퇴촌에 한국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결국 한정된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같은 사람들과만 만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컸어요. 병원 가거나 관공서 일 볼 때는 결국 영어를 써야 하는데 75세가 되어서 영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더 힘들어했어요. 한국 음식도 문제였어요. 한국 마트가 1시간 거리에 있긴 했는데 가격이 한국의 2배 이상이었어요. 김치 1kg에 $15, 된장 1kg에 $20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해먹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고 미국 음식만 먹자니 입에 안 맞더라고요. 결국 한 달에 한두 번은 한국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사와야 했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은퇴촌 내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았고 한국 분들끼리의 모임도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화상통화를 하긴 했지만 시차 때문에 불편했고요. 아들이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너무 멀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고요. 2021년에 저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당뇨가 악화되면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게 됐거든요. 인슐린 가격이 월 $500였어요. 메디케어가 일부 커버해줘도 $300는 제가 내야 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친구가 말해줬는데 한국에서는 인슐린이 건강보험 적용돼서 월 3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내도 그 무력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메디케어와 서플리먼트 보험이 있어도 월 약값이 $2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도 복잡했어요.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플로리다에서는 모든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고 예약도 몇 주씩 기다려야 했어요. 2022년 초에 아내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시간이 4시간이었고 엑스레이 한 번 찍고 깁스하는데 $3,000가 나왔어요. 보험이 80%를 커버해줘도 $600는 제가 냈거든요. 그때 한국 병원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응급실 가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잖아요.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문제였어요. 의사가 설명해 주는 걸 다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가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기도 힘들었어요. 몸이 아픈데 언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게 정말 답답했어요. 2022년 여름에 한국에 3개월 동안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병원도 예약 없이 바로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발전에 깜짝 놀랐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배달앱으로 음식 시키고 카카오 택시로 택시 부르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플로리다에서는 모든 걸 전화로 해야 했거든요. 택시도 전화로 불러야 하고 음식 주문도 전화로 해야 하고.
영어로 전화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앱으로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음식이 좋았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플로리다에서 1년 동안 못 먹었던 걸 3개월 만에 다 채운 기분이었죠. 한국에서 병원 검진도 받았는데 비용이 플로리다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MRI, CT, 혈액 검사 다 해도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플로리다에서는 300만 원 들었을 검사였어요. 그때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대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플로리다 생활이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가을에 플로리다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65만 달러에 팔 수 있었어요. 20만 달러 정도 수익이 났죠. 집을 정리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거든요. 한국으로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2023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 내가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5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강남은 엄두도 못 낼 정도였고 결국 경기도 분당에 24평 아파트를 13억에 샀어요. 플로리다에서 가져온 돈과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로는 부족해서 예금을 좀 더 털어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값이 비싸긴 해도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한국 돌아와서 가장 좋은 점은 의료 혜택이에요. 당뇨 관리비가 플로리다에서는 월 300달러였는데 한국에서는 월 3만 원이면 돼요. 10분의 1 가격이죠. 그리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도 정말 좋아요. 플로리다에서는 어디 가려면 차를 몰아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환승도 자유롭고 정말 편리해요. 문화생활도 훨씬 풍부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등산 동호회도 가입했어요.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김치, 젓갈, 나물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시장에 가면 신선한 재료를 싸게 살 수 있어요. 다만 한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겨울이 되니까 관절염이 다시 나빠졌어요. 플로리다의 따뜻한 날씨는 정말 좋았거든요. 한국의 춥고 습한 겨울은 나이 든 사람에게 힘들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어요. 플로리다에서는 공기가 정말 깨끗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 때가 많아요. 주거 환경도 아쉬워요. 플로리다에서는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24평 아파트에 살다 보니 좀 답답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 생활이 훨씬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내 나라라는 안정감이 있어요. 병원 가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얘기하고 이런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생활비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아파트 관리비 월 20만 원, 생활비 월 150만 원, 의료비 월 10만 원, 기타 비용 월 50만 원. 총 월 230만 원 정도 들어요. 수입은 국민연금 120만 원, 공무원 연금 80만 원, 미국 소셜 시큐리티 180만 원. 총 3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월 15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어요. 플로리다에서는 겨우 수지를 맞췄는데 한국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죠. 특히 의료비 차이가 정말 커요. 플로리다에서는 월 500달러 이상 썼는데 한국에서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월 5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비도 많이 절약돼요. 플로리다에서는 차 2대 유지비로 월 500달러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무료에 가끔 택시 타는 것 정도니까 월 5만 원이면 돼요. 물론 플로리다 생활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날씨는 정말 좋았고 골프도 마음껏 칠 수 있었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나름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편리함과 안정감인 것 같아요. 언어 소통이 되고 의료 시스템이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편안한 곳. 그런 면에서는 역시 고향이 최고예요. 지금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살고 있는데 정말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한국어로 보고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과 한국어로 상담하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혹시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꿈꾸시는 분들께 조언 드린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 실제 생활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언어 문제, 문화적 적응 이런 건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은 기간 먼저 살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서 살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플로리다든 한국이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최고예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진짜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매주 산에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복지관에서 탁구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은퇴 생활이구나 싶어요. 아내도 요즘 한국 생활에 만족해해요. 여보, 우리 돌아오길 정말 잘했네요. 플로리다에서는 매일 같은 사람들만 만났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할 일도 많아서 좋아요.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활동이 훨씬 활발해졌어요. 복지관에서 실버 합창단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플로리다에서는 한국 분들끼리만 어울렸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즐거워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는데 이제는 매월 화상통화하고 방학 때마다 한국에 놀러와요. 아이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유리해요. 플로리다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가 계속 늘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65세 이상 혜택 때문에 지출이 줄었어요. 지하철 무료, 공원 입장료 할인, 영화관 할인, 목욕탕 할인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이면 월 10만 원 정도는 절약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택배 시스템도 정말 편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와요. 플로리다에서는 아마존으로 주문해도 일주일은 걸렸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 같은 건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은행 업무도 훨씬 편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다 돼서 집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플로리다에서는 뭘 하려면 무조건 은행에 가야 했거든요.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다만 한국 생활에서 아쉬운 점도 있어요. 첫째는 겨울 추위예요. 플로리다에서는 1년 내내 반팔을 입고 살았는데 한국 겨울은 정말 춥더라고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고요. 둘째는 미세먼지 문제예요. 플로리다에서는 공기가 정말 맑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마스크 끼고 나가야 할 때가 많아서 답답해요. 특히 봄철 황사 때는 외출하기가 싫어져요. 셋째는 주거 환경이에요. 플로리다에서는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라서 좀 답답해요. 정원 가꾸는 재미도 없고 수영하려면 헬스장에 가야 하고요. 그래도 이런 불편함들을 감안해도 한국 생활이 더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감이 달라요. 내 나라, 내 언어, 내 문화 속에서 산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 중에도 한국 복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분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실제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한국이 훨씬 살기 좋았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아직 75세니까 10년은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산도 타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때는 또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만 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의료시설도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소통이 자유로우니까요.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해외 이주를 너무 꿈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든 장단점이 있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모험심으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안정성이 더 중요해져요. 언어,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편안한 곳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5년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저도 플로리다 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 덕분에 한국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여러분도 어디서 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밋빛 꿈만 쫓지 마시고 현실적인 준비도 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